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강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 분석할 오픈소스 논문은 전에 발표했었던 ADA Face Quality Adaptive Margin for Face Recogni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에 열린 CVP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얼굴 인식 기술에서 이미지의 품질을 고려해 적응적으로 마진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Related Works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논문의 배경과 문제 제기를 설명드리고 기존의 얼굴 인식 기법들과는 다른 ADA-Face가 제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드 분석의 경우 ADA-Face가 제공하는 핵심 코드들을 분석하는 목차입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환경 구축, 그 다음으로는 해당 구축 환경에서 설정했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값과 실제 실습의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통해 실습 과정 중 어려웠던 점과 실습 과정을 통해 해당 논문에 개선할 점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A-Face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얼굴 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현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항상 깨끗한 고품질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감시 카메라나 드론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얼굴 이미지는 흔히 흐릿하거나 노이즈가 많고 해상도가 낮은 저품질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품질 데이터가 기존 얼굴 인식 모델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현재 널리 쓰이는 얼굴 인식 모델은 고품질 데이터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저품질 데이터셋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확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A-Face 논문에서는 피처놈, 즉 얼굴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의 크기를 이미지 품질의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품질 데이터의 이미지일수록 높은 피처놈의 값을 가지게 되고 저품질 이미지일수록 낮은 피처놈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Adaptive Margin 펑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Adaptive Margin 펑션은 솜실함수의 마진 값을 이미지 품질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마진 기반 손실함수는 그림과 같이 마진만 존재하지만 ADA-Face에서는 피처놈의 크기를 기반한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하는 이미지 퀄리티 인디케이터와 애답티브 마진 펑션을 기반으로 마진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s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Margin Based Loss 펑션입니다. 마진이란 서로 다른 클래스 간의 확실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여유 공간 또는 안전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클래스는 얼굴 인식 분야에선 얼굴 데이터로 얼굴 데이터 간의 경계를 넣어 확실히 분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그림의 경우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모델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른쪽 그림의 경우 마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클래스 A와 클래스 B 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며 모델은 이 경계를 기준으로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진 베이스드 로스 펑션은 클래스 간의 혼동을 줄이고 모델이 데이터의 특성을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응형 손실함수입니다. 적응형 손실함수란 데이터의 특성이나 학습 단계에 따라 손실함수의 동작을 변화시켜 모델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응적으로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학습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습 초반에는 인식하기 쉬운 샘플들에 집중하여 모델이 안정적인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 후반에는 어려운 샘플에 집중하여 복잡한 패턴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쉬운 샘플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 복잡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샘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손실함수의 형태나 강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형태를 학습하면서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가진 대표적인 모델이 커리큘러 페이스입니다. 이러한 적응형 손실함수의 장점으로는 첫째, 데이터 샘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학습 단계에 따라 학습의 방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도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 또 노이즈가 포함된 샘플 등 여러 특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효과적으로 모델이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에 맞게 손실함수를 조정한다면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고 모델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이즈와 같은 이상치에 대한 경고성을 높일 수 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다양한 노이즈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적응형 손실함수는 이러한 이상치나 노이즈의 강건한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진 베이스드 로스 펑션은 마진을 통해 결정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클래스 간의 분류 성능을 높이지만 모든 샘플에 동일한 마진을 준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적응형 로스 펑션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동적으로 손실을 조정하며 데이터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지만 설계가 복잡하고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다페이스에선 이러한 두 가지 손실함수의 특징을 결합하여 새로운 손실함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다페이스에서 제안하는 핵심 코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아다페이스가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피처놈을 이미지 품질의 지표로 사용하고 해당 품질에 따라 적응적인 마진을 적용하여 손실함수를 제안한 것입니다. 피처놈이 클수록, 즉 이미지 품질이 좋을수록 더만 학습을 위해 마진 값을 크게 설정하고, 피처놈이 작을수록 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진을 작게 설정하는 부분이 아다페이스가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다페이스의 net.py라는 파일의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네트워크 웹치를 생성하고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코드인데요. 우선 빌드 모델 코드를 보시면, 빌드 모델은 모델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 해당 문자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객체들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IR50, IR101, IR34와 같은 RESA 넷 기반의 얼굴 임베딩 백본을 고르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중치를 초기화시키는 함수입니다. 모델의 모든 레이어들이 적절한 초기 가중치들을 설정함으로써
학습 초기에는 발산하는 것을 막고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정리하자면 build.net 함수는 어떤 네트워크로 실험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함수이고, initialize wait 함수는 해당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결정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피처놈을 정교화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논문 발표에서 보셨듯이 피처놈을 정교화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1에서 1의 범위로 정교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1에 가까울수록 고품질, -1에 가까울수록 저품질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고 이를 코드로 보시면 다음 부분입니다. safe놈은 다음과 같이 놈의 크기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평균으로 나누게 됩니다. 평균으로 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표준 편차로 나누고 해당 부분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작은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해당 값에 h라는 스케일 파라미터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부터 1까지 정교화 작업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공식을 코드로 구현한 것이 됩니다. 이전 발표에서 교수님이 h의 값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스케일링 하이퍼 파라미터로 해당 값을 곱해줌으로써 표준화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다페이스가 제안한 적응형 마진 손실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공식이 아다페이스가 사용하는 손실함수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앞서 공식을 통해 나오게 된 정교화 값을 통해서 마진의 값을 조절하게 됩니다. 해당 값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정답 클래스, 두 번째로 오답 클래스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정답 클래스일 때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를 활용해 각도를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히 분류했는지 평가합니다. 아다페이스는 여기서 두 가지의 변수를 추가합니다. 해당 값이 가산 각도, 가산 마진입니다. 가산 각도는 이미지 품질이 높을 때 크게 작용되는데, 이는 모델이 고품질 데이터에 대해서 더 어려운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만듭니다. 즉, 가산 각도 변수는 고품질 데이터에서 더욱 엄격하게 학습을 진행하는 요소입니다. 가산 마진 역시 품질이 높은 데이터에서 크게 설정되어 학습 난이도를 높이고 더 세밀한 학습을 유도하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정답 클래스일 때 해당 변수들의 값을 조절하여 마진의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답 클래스입니다. 오답 클래스일 때는 어떠한 마진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마진이란 가산 각도, 가산 마진입니다. 해당 마진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코사인 값만을 사용합니다. 이는 잘못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굳이 복잡한 마진을 적용하지 않고 학습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응 아다페이스는 이미지 품질에 따라 가산 각도와 가산 마진의 값을 변경시켜 이미지 품질에 따라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이 아다페이스가 저품질 데이터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소개했던 적응형 마진 손실함수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개의 코드는
정답 클래스인지 정답 클래스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코드로 해당 두 가지의 경우를 도와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산 각도의 경우 마진값, 정교합값, -1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식과 같은 값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구한 정답 클래스인지의 여부에 따라 만약 해당 값이 정답 클래스라면 1을 반환하게 되어 해당 가산 각도의 값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세타의 경우 앞서 기존에 구했던 코사인의 해당 세타 값에 아크 코사인 값을 적용하여 세타만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세타의 가산 각도를 더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고 다시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산 각도 역시 앞에 두 코드는 정답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원하드 인코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 각도의 경우 마진값과 해당 마진값과 정규합, 코드값 더하기 마진값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가산 각도의 값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다음으로는 정답 클래스일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구한 원하드 인코딩에서 정답 클래스일 경우 1 곱하기 가산 각도를 통해 가산 각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앞서 구한 코사인 해당 코사인 값을 세타와 가산 각도를 구한 코사인 값에다가 가산 마진을 빼주는 과정을 통해 정답 클래스의 내 코사인 값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클래스일 때는 해당 원합 인코딩에서 0을 반환하기 때문에 해당 ma크의 값이 0이 되어 가산 각도가 0으로 저장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가산 마진 또한 0으로 저장되어 오답 클래스일 때는 해당 코사인 세타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앞에 S의 값을 곱해주게 되면 마진 아답 베이스가 제한한 손실함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train.py라는 파일에서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ward 함수입니다. forward 함수에선 이미지와 라벨을 파라미터로 받고 이를 임베딩과 놈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임베딩 값과 놈을 통해서 헤드의 함수를 통해 코사인 세타라는 마진을 적용하게 되고 코사인 유사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해당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CE 로스, 즉 손실함수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train.vel 파이는 이전에 정한 손실함수인 CE 로스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코드입니다. 최적화는 다음과 같이 SGD, 경사하강법과 멀티스텝 LR, 스케줄러를 통해 최적의 학습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내고 멀티스텝 러닝 레이트를 통해 어떤 학습률이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지를 찾아 손실함수의 최적화를 진행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해당 아다베이스의 오픈소스 코드를 실습하는 환경과 어떤 세팅이 필요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 링크는 다음과 같은 GitHub 링크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구글 콜앱에서 해당 오픈소스
코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만 해당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 중 파이썬의 버전 오류를 통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상 환경임에 이지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캐글에서 다시 실습을 진행하였고, 캐글에서의 파이썬 버전은 3.10.2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저의 문제만인지 모르겠지만 이 GitHub 파일에 있는 requirements 텍스트에 파이토치 이 부분에서 앞에 py를 빼서 해당처럼 수정을 해야 저는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토치 비전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토치 오디오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라는 GitHub의 리드미 파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실제 가동을 보여드리기 앞서 일단은 사진으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itHub URL을 통해 git 클론을 하여 해당 파일들을 전부 가져와 주고 PIP를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requirements 텍스트를 저는 다음과 같이 앞에 파일을 빼서 토치로 수정을 해서 오버라이팅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GitHub에서 이제 MS1 MV2 데이터셋을 학습한 미리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캐글에 업로드하여 주었고, 그리고 제가 임의로 pre-trained라는 폴더에 해당 학습 모델을 옮겨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내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기본 디폴트 값 셋업과 해당 실습의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다페이스에서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들과 해당 기본 값입니다. 에포크는 24, 배치 사이즈는 256, 학습률은 0.1, 옵티마이저는 SGD 경사광법을 사용했고,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는 앞서 말씀드린 멀티 스텝 LR, 그리고 모멘텀은 0.9, 감소 개수 감마는 0.1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저번 논문의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두 개의 사진과 화질이 좋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다른 사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번 실습에선 좀 차별점을 둬야겠다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사진과 해당 첫 번째 사진과 그 다음의 사진이 약간 저화질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진들의 성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논문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다페이스의 유사도 점수는 두 이미지 인베딩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두 이미지가 비슷하고 0과 마이너스 1, 0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음수로 내려갈수록 두 이미지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해당 벡터는 첫 번째 사진으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와 네 번째,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대각 성분들을 보시면 모두 1로 두 이미지 비슷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값은 똑같은 사진의 비교한 값으로 1이 나오는 게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들을 분석해 보자면 해당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비교했을 때 0.36이라는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세 번째 사진은 0.5, 네 번째 사진은 0.41, 그리고 다른 사람인 니콜라스 케이지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는 0.0046으로
다른 확률보다는 비교적 낮게 판단한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사진도 은근 저화질로 비교가 되는데, 앞선 첫 번째 사진과는 0.36, 세 번째 사진과는 0.31, 네 번째 사진과는 0.29로 평균 0.3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이지만, 니콜라스 케이지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0.15로 크게 낮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0.3의 각보다는 2분의 1 정도 낮은 0.15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경우 평균적인 로버트 다우니 사진과 비교하면 0.5, 0.31, 0.5로 보이지만, 이제 니콜라스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음수의 값으로 떨어져서 두 인물은 서로 다르다고 모델이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경우 마찬가지로 니콜라스 케이지와는 음수로 서로 매우 다름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저화질 두 번째 사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진들보다 화질이 좀 낮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가 조금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다른 사진들을 비교했을 경우 해당 첫 번째 사진을 0으로 판단하여 거의 관련이 없음, 세 번째, 네 번째 사진도 음수의 값으로 서로 매우 다르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은 화질의 영향인지 화질의 영향 플러스 각도의 영향으로 보다 다른 사진들보다 보다 높은 확률로 모델이 예측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다페이스를 캐글에서 실제 실습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코드들은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들이고요. 우선 GitHub에서 git 클론을 해오고 npm 업데이트, 그리고 해당 파이토치를 토치로 업데이트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퀘어먼트들을 설치를 해주는데요. 해당 과정은 좀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해놓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치 비전과 토치 오디오도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따로 업로드를 통해서 그 아더페이스 MS1 MV2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을 다운을 받고 업로드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풋에 해당 모델이 잘 있나 확인을 하고, 제가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든 다음에 해당 모델을 pre-trained라는 폴더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이미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 두 개와 니콜라스 케이지 하나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을 새로운 실습 사진을 이렇게 세 장 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 확인을 PPT에서 어떤 사진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이전 논문 발표에서도 나왔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 두 개와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 사진이 다음과 같이 있고, 해당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과 같은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 사진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유사율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따로 올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 3개를 해당 테스트 이미지 폴더에다가 업로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원래 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 하나를 제거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 1을 제가 하나 제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시켜서 지금 로버트 다우니 새로운 사진 3개와 이미지 1을 제거하고 2, 3번이 니콜라스 케이지 사진이고요. 네, 나머지가 다 로다주 사진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인베딩 벡터 간의 각도를 나타낸 행렬로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선 제가 실습 과정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번거로웠던 점은 파이썬 버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구글 콜앱에서 실험 실습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해당 구글 콜앱에서 사전 준비까지 설정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하였지만 마지막에 데이터 비교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파이썬의 버전 문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 케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requirements issue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파이토치 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저의 환경에선 앞에 py를 빼야 작동하는 원활히 작동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환경을 설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좀 익숙했던 구글 콜앱 환경이 아닌 케글이라는 처음 써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인터넷을 키고 끄고 GPU를 설정하고 그런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추가적인 파일 업로드 등이 구글 콜앱과는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고 접근성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해당 아다페이스가 저품질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시로 앞서 실습을 진행했던 해당 이미지 샘플의 경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과거의 모습이고 품질도 저품질에 속하며 어느 정도 얼굴의 각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품질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다음과 같이 다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좀 정확하게 비교적 좀 아쉬운 코사인 유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당 이미지 품질의 평가, 즉 해당 이미지 품질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이었던 피처넘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피처넘과 브리스큐라는 이미지 품질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고 좀 더 빡세게 잡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쉬운 개선점들을 충분히 더 극복하고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